안녕하세요. 원룡청약연구소 대표 박지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먼저는 7월 달에 저희가 먼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후 10월, 11월, 12월까지 예정된 올해 사전청약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의 목차이고요. 우선 7월 달에 진행했던 사전청약 대상으로 해서 기본 정보와 내용 파악 먼저 할 건데요. 자, 우선 사전청약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공분양, 또 하나는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청약저축하고 종합저축을 사용해서 공공분양을 당첨받는 것을 사전청약에서는 이 공공분양 대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공급이 다 부족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공급이 부족한 것을 미리 공급함으로써 불안한 사람들, 청약자들의 심리를 좀 녹인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원래는 공공분양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에 이 스케줄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사전청약한 결과를 보시면 특별 공급하고 또 일반 공급하고 약 일주일씩 청약 시간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에서는 이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뭐냐면 그 해당 지역 거주가 도대체 몇 년을 거주해야 되냐는데 보통 투기과열지구는 이 성남에서 분양하는 사전청약지다. 성남에서 2년 거주하고요. 인천에서 거주한다. 인천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번 개항에서는 그냥 당시에 인천 시민이면 된다라는 것. 남양주는 또 1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지역마다 거주 여건이 다 다릅니다. 이건 모집 공고가 나오면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주 기간은 당시에만 일단 거주하고 나서 본 청약 기간까지만 이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사전 청약 시기부터 본 청약 시기까지 1년 반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장 그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살지 않았더라도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 경기도 거주하거나 기타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 경기도 거주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해당되시면 경기도에 청약을 하시는 거고요. 기타 지역 거주자는 당시에만 수도권 거주자이시면 됩니다. 자, 신혼희망타운도 이 청약 시간을 좀 많이 길게 제공했는데요. 해당 지역 거주하고 경기도와 기타 지역 거주자한테 각각 일주일간의 시간을 또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청약 대상인 2가지,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상당한 기간을 두면서 청약의 기회를 넓혀주었다. 자, 공공분양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신혼희망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7월 달에 미리 진행했었던 성남 복정지구,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의왕 청계 2지구, 위례까지 이렇게 모두 공급한 대상으로 예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달 또 지금 예정은 안 나왔지만 2022년도 예정된 사전 청약에서 또 청약 이렇게 나온다. 미리 나왔던 모집 공고를 비추어서 예상을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거주와 기타 지역 거주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신혼희망타운도 구성이 됩니다. 자, 공공분양에서 기본 요건인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부 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수도권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게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특별공급에서 특히 자산 요건, 소득 요건이 대부분 적용됩니다. 기관 추천만 제외하고서는 미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소득 요건과 세대 조건도 각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적용되고 어떤 건 미적용되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포함 일반 공급에서 입주자 저축 요건, 가입 기간, 자산과 소득 요건, 세대 조건까지 모두 파악해서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청약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판단되면서 또 어렵게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바로바로 이제 낙첨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소득 기준에서는 각 특별 공급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년도 기준에서 누구는 100%, 누구는 120%, 140%까지 차등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인이 소득자라고 하면 본인이 자영업자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자다,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표기된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해서 이 표와 대조하면서 내 소득 요건을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신혼희망타운도 비슷합니다. 이 3인부터 8인까지의 각 소득은 똑같지만 각 특별공급별로 이 100% 기준에서 70%인지 140%인지 파악해서 내가 들어갈 곳 정확하게 이제 기준 잡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조건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 청약과 3기 신도시를 청약하기 앞서서 꼭 또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빨간 글자가 뭐냐면요. 실제 7월 달에 진행되었던 모집 공고 상 내에서 적혀 있는 그 문구 그대로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추정 분양가라고 합니다. 지금 사전 청약 공고 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이다라고 한 거고요. 실제 분양가는 1년 반에서 2년 후 정도 되는 본청약 시점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모집 공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분양가가 내려가진 않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다. 이거 알고 청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입주 시기인데요. 지금 사전 청약의 토지 보상 시기 그리고 본청약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되고 분양을 정확하게 본청약한 다음에 입주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 가장 빠른 거 예상하는 건 바로는 2023년도에 본청약 시기를 예정한다고 했을 때 2025년도 하반기나 2026년 상반기가 가장 빠른 입주 시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2021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6년은 기다려야지 당첨되고 나서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시기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사전 청약 자체를 못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 예금하고 부금인데 이 두 개 통장은 월 10만 원씩 몇 년간 부었냐 예치금이 기준되지 않고 한 번에 예치금을 넣었던 게 얼마냐 이거기 때문에 즉 청약 저축하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두 가지만 사전 청약하고 신혼희망타운에 넣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 통장 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청약을 못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 분양,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자이, 레미안 이런 곳에 청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전 청약 때문에 일반 분양하고 보통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특별 공급 배정 비율하고 일반 공급 배정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곳이 특별 공급의 배정 비율인데요. 우리가 해당되는 사전 청약은 85%의 특별 공급 배정, 그에 반해서 일반 공급은 15%밖에 안 됩니다. 민영주택은 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자체가 공공택지인데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특별 공급은 58% 배정, 나머지 42%는 일반 공급입니다. 그런데 재정비 구역이나 공공으로 조성하는 택지가 아니고 이 조합원들, 일반 건설사가 땅을 사서 분양하는 민간 택지에서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각각 반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 또 뭐냐?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서 우리한테 오는 일반 공급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특별공급에서는 말 그대로 약간 특별한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배정은 신혼부부 30%가 배정돼 있고요. 생애 최초 25%, 나머지 기관과 다자녀 노부모가 각각 10% 이하로 그렇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현재 공공분양의 배정 비율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어서 주의해야 될 것을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역별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확정이 안 된 시기는 잠시 앞을 기억하시다 보면 분양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에 따라서 시세 대비 100%다, 80%다, 80% 이하다. 이게 정해지는데 아직 분양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몇 프로에서 이 거주 기간하고 전매 기간이 정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바는 뭐냐면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80% 이하로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작은 플랜, 거주 플랜까지 세우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 자체도 모집 공고에 나온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중복 청약 금지인데 그 동일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하고 공공분양은 중복 청약할 때 부적격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 A 단지에 당첨되었다. B 단지에 사전 청약하면 또 안 되고요. 물론 떨어지게 되면 B, C 당첨될 때까지 다 계속 사전 청약하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체를 보험의 성격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언제 분양이 나올지 모르고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성격으로 당첨을 받아놓고 아예 민간 분양의 다른 단지가 마음에 든다, 청약하시고 당첨받으면
자동 취소되고, 그다음 내가 당첨되었던 민간 분양의 일반 단지는 그 당첨되고 나서 그 집에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청약 자체를 보험 성격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 거주기간 충족, 이것도 중요한데 사전청약 당시에 우선 공급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2021년 7월 달에 사전청약한 거 대상으로 예정 본청약 시기를 보게 되면 인천, 계양하고 남양주 진접은 다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성남, 복정의 경우는 본청약 시점이 사전청약보다 2년 안쪽에 예정이 돼요. 그래서 성남에 2년을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면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사전청약 당첨되었더라도 본청약 때는 자격 미달이 될 수 있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로 단골로 등장하는 부적격 사유들이 있어요. 내가 무주택인가 아닌가.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할 때는 이 부분들이 좀 자체 검증이 되는데 이 사전 청약할 때는 검증이 약간 덜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내가 완전한 무주택자인지 무주택 기간도 계산하시고요. 그다음 세대주, 세대형 구분. 세대주만 청약해야 되는데 세대형 청약했다 무적격이겠죠. 그다음 각 공급 대상별 소득 기준 파악이 다 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70%, 누구는 140%까지 다 레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청약할 것은 몇 프로의 소득 기준인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7월 달에 분양했던 실제 사전 청약 예인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총 3개 단지 공공분양 사전 청약했을 때 공급 호수가 2,000세대 남짓이었고 맨 뒤에 같이 볼 내용은 뭐냐면 실제 청약 경쟁률이 나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청약 스펙이 높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고서 청약할 때 웬만하면 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첨자 선정 방식인데요. 워낙에 공급 종류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확실하게 점수 기준인 게 있고 월 10만 원씩 얼마나 누가 많이 부었냐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보면 밑에 빨간색 박스에서 노부모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요. 월 10만 원씩 10년 부었다 1,200만 원이고 20만 원 부었다 2,400이잖아요. 이렇게 총액 순으로 순차제 당첨이 되고요. 기관 추천하고 다자녀는 보통 100점 만점. 그다음 점수 순으로 당첨이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또 13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게 될 게 뭐냐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13점 만점인데 이게 신혼희망타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1단계에서 9점 만점, 2단계에서 12점 만점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같은 신혼부부 특공 점수도 확보가 되고 신혼희망타운도 점수가 확보되는데 이 2개 점수 중에 상대적으로 뭐가 높은가 해서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록까지 놓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생애 최초는 다 추첨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쭉 데이터를 보면요. 생애 최초가 가장 공급 세대 수도 많은 편이고요. 청약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계속 요행을 바라고 다른 조건은 안 되지만 생애 최초 조건이 됨으로써 사전 청약을 계속 노린다. 그러면 2년, 3년 동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행보다는 정확한 청약 스펙 파악을 하고 이 3기 신도시를 청약할까, 포기할까, 집을 사버릴까 이런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 당첨자 성적 방식 앞에 나왔던 거를 조금 더 풀이하는 건데 자,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 유지하면서 월 10만 원 누가 많이 부었냐. 자,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바는 과천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하는 기준은 당해 기준이 아니라 수도권 경기 기준입니다. 그다음 인기 많은 지역이 하남 교산이나 또 남양주 왕수 이지구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은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돼야지 당첨이 되는 구조가 현재 예상이 돼요. 그에 반해서 입지가 약간 떨어지거나 외곽지에서는 1,000만 원대 초반으로도 당첨되는 곳이 나올 겁니다. 자,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각 기관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고요. 보통 100점 만점이라서 장애인 특별 공급이다, 중소기업 특별 공급이다. 해당 지자체 가서 또는 중소기업청 가서 내 기준을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혼인기간 7년 또는 소득 기준까지 다 합쳐서 충족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1순위와 2순위를 나눠서 공급을 하는데 1순위는 전체 물량의 70%를 가점 순으로 합니다. 이 가점은 뒤에 나오는 13점 만점 기준이고요. 여기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맨 밑에 있는 3점이 부여된 종류인데요. 신혼부부만, 한부모 가정만 이게 각 합산 점수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은 이제 3점에서 이제 2세 이하 또는 2세에서 4세, 4세 초가 이런 차등으로 구성되고요. 한부모 가족이 아닌 부모가 둘 다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혼인 기간에 맞춰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점이 편부모냐 또는 두 부부가 있냐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위의 점수 합산되면 총 13점 만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구 소득이 월 평균 80% 이하다.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가져가는 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13점 만점 중에 1점 빠지고요. 자녀가 실상 3명 이상인 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다자녀 특별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신혼희망타운을 하시거나 한데 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서는 혼인 기간이 늘면 늘수록 점수는 빠지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다, 그럼 혼인 기간이 길다라고 가정하고 점수는 자녀 수 점수는 높지만 혼인 기간 점수는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신혼부부는 한 9점에서 10점 정도가 좀 평균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기 지역에서는 11점이 넘으셔야지 당첨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중간에 나온 박스표 전체가 동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동시 충족이 되었다고 한 사람들끼리 랜덤 추첨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세겠죠. 자,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하고 동일한 100점 만점입니다. 보통은 70점 넘으면 높은 점수라고 여기고요. 여기서도 팁이 하나 있는데 보통 59제곱, 74제곱, 84제곱 전용 면적 기준으로 25평, 30평, 35평 이렇게 쪼개지게 되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다인 가족이다. 그래서 5명, 6명 이렇게 되면 24평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넓은 평수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년, 10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10년 전매 제한 걸린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은 평형에 5명이 못 살기 때문에 이 낮은 평면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도 당첨을 원하면 작은 평수 하시는 거고 높은 점수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소신지원에서 넓은 평형을 당연히 노려야 되시겠죠. 자,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 누가 많이 부었냐 싸움입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일반 공급의 비율보다 노부모 특별공급 배정 세대하고 청약자하고 비율을 정하면 노부모 특별공급이 압도적으로 작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같은 1,800만 원이라고 예치금을 가정하면 일반 공급의 1,800만 원보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1,800만 원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방식인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것도 굉장히 머리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다 다르고 근데 중요할 건 뭐냐?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한테 맞는 이제 특별공급이 안 되면 일반 공급이 안 되면 깔끔하게 3기 신도시 접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신혼희망타운의 이제 조건은 뭐냐?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자녀 이하가 있는 분, 동시 조건이 아니라 5월 조건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 실상은 예비 신혼부 2순위 빠지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단지는 별로 가망성이 없다. 그다음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이 대상이고요. 세부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정지하시고 신혼희망타운을 새롭게 알아보신 분들은 빨리 눈으로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주자 선정 방식은 1단계 30%의 배정은 총 9점 만점자에서 동점자 랜덤입니다. 이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녀 수에 대한 배정이 없어요. 가구 소득, 그다음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인데 다 더하면 이제 9점이신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웬만하면 8점에서 랜덤 추첨이고 9점이면 거의 다 당첨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30% 배정이 끝났잖아요. 나머지 70%는 다시 12점 만점으로 배점 구성이 돼서 여기에서는 자녀 수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9점이었다고 해도 자녀가 없게 되면 이제 0점 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녀가 없다. 근데 신혼희망타운 점수는 1단계 높다. 공공분양의 신특을 패스하고 신혼희망타운의 1단계를 노리면서 점수로 당첨되는 것을 꿈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점수가 나눠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 디시죠. 7월 달에 분양했던 거는 다 끝났고요. 이거 보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그대로 있는데 자, 2차가 10월 달에 예정돼 있고요. 지구명 옆에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괄호치고 신혼희망타운이 있어요. 그러면 8번에 성남 낙생지구가 있다고 하면요. 900세대를 전부 다 괄호친 900세대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성남 낙생지구에 공공분양을 노린다. 없는 얘기인 겁니다. 신혼희망타운만 전부 다 공급을 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 우선 공급 당해시 100%잖아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옆에 수원이나 용인이나 하남시에 청약해봤자 아예 경쟁률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성남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당해 100%가 유리한 거고요.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다? 그냥 우리한테는 없는 그런 물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남양주 왕숙이나 수원 당수지구,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지구는 대규모 택지 공급 지구로서 당해 30%, 기타 경기 20%, 기타 지역 50% 배정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대규모 택지에서는 청약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 3차가 11월 달에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남 교산이 나옵니다. 1000세대 모두 공공분양으로 풀리게 되고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을 안 합니다. 게다가 대규모 택지 공급이라서 30%, 20%, 50%의 배정이 있고요. 양주 회천지구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분양이 끝나면서 아마 사전 청약에 과천 주암을 기다리고들 계실 텐데 1,500세대 공급 중에 1,400세대가 시니타예요. 나머지 100세대만 일반 이제 공공분양에서 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00세대 중에 나는 특별공급자가 아닌데 그럼 몇 세대가 나한테 배정될까? 그럼 15%의 일반 공급이잖아요. 100세대 중에 15세대만 나한테 오고요. 그 중에서도 30%는 과천 당해. 그럼 서울 분들은 보통 50% 배정이 있다 보니까 7개 세대만 나한테 옵니다. 즉 서울 사람이 엄청나게 청약을 할 거지만 일반 공급의 배정은 7개밖에 없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되어야지만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역시도 당해에서 100% 끝나기 때문에 과천에서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방금 드린 가정 자체는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서울 경기 분들이 과천 주암에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없는 얘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 분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대규모 택지 공급에서 공급을 하고요. 신혼희망타운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빼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남양주 왕숙은 1,600세대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부천대장은 900세대다. 고양 창릉지구 1,100세대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와 함께 맞추는 작업을 미리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너무 작게 돼버리면 나한테 배정되는 특공이나 일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결론도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자,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보시면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 민간 분양이었는데 이 공공 분양도 민간 분양 선택하는 것과 보통 청약자의 심리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52제곱이 있고 59제곱이 있다. 사람들은 넓은 평수 좋아하기 때문에 군을 딱 나누면 중간에 선을 긋고요. 59제곱에 청약자가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다. 보통은 A타입이 메인 평형입니다. 그럼 B타입에서는 약간 청약자가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청약 스펙이 좀 낮아도 당첨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경쟁이 엄청 높은 단지도 있는 반면에 거의 미달급 단지도 있습니다. 또는 1대1의 경쟁률을 수렴하는 단지도 있을 텐데요. 그때에도 마찬가지 84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전용 면적 84제곱, 그다음에 59, 77이 있다라고 했을 땐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평면은 보통 청약에서 관심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지마다 좀 변수가 있어서 만약 저 중에서 84제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59와 77제곱이 남잖아요. 그 중에서는 77제곱이 더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사전청약 7월 달의 경우가 저런 케이스들의 변형 케이스가 좀 많았었어요. 이전에 분양했던 것들 보시면 이제 잠깐 멈추고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 특별공급의 가점 커트라인 또는 순차제에서 예치금 커트라인 확인하시고요. 일반 순위에서도 확인. 그 다음에 지역을 바꿔서 성남에서도 한 1,900만 원 정도까지 당첨되었다는 사실인데 요즘은 워낙 기대감이 크고 관심이 어떤 사람들도 청약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청약자 수 자체가 부풀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는 일단 단순한 참고 정도로 여기시고요. 지금부터는 더 넓은
더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사전청약 1차에서 7월 달에 분양했던 거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지구, 성남 복정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요. 총 파란색 셀을 보시게 되면 2,000명 정도 대상자인데 신청은 31,000명 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쉽게 말해서 15.69대 1이다. 약 16대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천 계양의 84제곱 같은 경우는 약 240대 1을 기록했어요. 그에 반해서 남양주 진접 2지구 A 원블럭 51제곱이 평수로 따지면 약 21평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경쟁률 1대 1에 못 미치죠. 약 0.9대 1입니다. 이런 거 넣었다고 하면 당첨입니다. 네, 특별공급 전체 대상에서 평균을 낸 거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다재는 특별공급, 인천 계양이 가장 높은 경쟁을 보였고요. 남양주 진접, 그리고 성남 복정 이런 순으로 경쟁을 보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보면요. 지금 다 알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개인당 면적, 실내 내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계속 평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소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또는 중대형으로의 선호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계양에서도 보면 84제곱이 압도적으로 270대 1, 그런데 5구나 7사 타입 같은 경우는 12대 1, 52대 1 이렇게 나왔고요. 남양주 진접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대 1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이런 조건이라면 쉽게 당첨될 수 있다라고도 다른 10월 달부터 나온 사전청약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성남 복정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성남 복정이면 이제 성남의 분당 쪽이나 판교 쪽, 그다음 저기 세곡동, 내곡동이랑 이제 가까워서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6대 1 또는 24대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노부모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 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1.5대를 기록한 2지구 6대 1 정도도 기록했고요. 자, 생애 최초.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숫자가 많이 달라졌죠. 대상자도 가장 많고 추첨으로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가 스펙이 안 됐다. 생애 최초에 많이 몰립니다. 심지어는 인천 계양의 84 같은 경우 330대 1까지. 그다음 남양주 진접 2지구의 B1 84 타입은 약 100대 1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급. 제가 이걸 볼 때는 그렇게는 많이 몰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한번 맛보기로 사람들이 간을 본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정도구나. 그러면 서울과 더 인접한 지는 더 이제 사람들이 몰리겠구나. 아니면 더 바깥쪽인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 이제 우정지구 또는 안산의 장상이나 신길 이쪽은 더 외곽지거든요. 네, 그거에 이제 대입을 해서 남양주 진접 2보다 더 셀까? 경쟁률이 더 낮을까? 이런 식의 비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회 같은 경우는 이전 사전청약 오픈되기 전보다는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낮은 경쟁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신규 유입자가 늘어나고 서울에 있는 민간 분양이 줄어들고 당해 지역에서 돈 될 만한 청약지가 자꾸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그 상황까지 좀 염두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약 스펙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특별공급 당첨될 만한 스펙이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동시에 다른 민간 분양, 청약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전략. 내가 아예 청약이 안 되는 스펙이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에 자금을 맞춰서 내집만 하시거나 또 몇 년 뒤에 청약 스펙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본업에 충실하시거나 이런 방향성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원룡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